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오래 길러봤다 하여 늘 건강하게 기르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든 식물을 살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땐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노심초사의 마음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동안 창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햇빛을 쬐어주기도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나의 마음도 잘 돌봐줘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식물도 온전해집니다. 생명체인 식물을 키우는 일에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직접 부딪히며 겪어가는 과정이 결국 가드닝인걸요.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슈퍼벨 친구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슈퍼벨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친구들입니다. 작고 귀여운데 여백개미가 하나 없이 꽉꽉 화려하게 꽃을 피워내서 눈을 쉴 수가 없게 만들죠. 색감이 너무 쨍해서 눈이 시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아름다운 색감에 빠져들죠. 슈퍼벨의 개화기는 보통 3월부터 10월이라고 말합니다. 봄부터 꽃이 피는데 늦가을까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개량종이기 때문에 페추니아 친구들보다 꽃이 조금 더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참 귀엽죠. 이 친구들은요, 여름에 꽃을 많이 피워내는 대표적인 여름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병충해에도 강하고 추위도 잘 견디는 편이어서 가정 내 베란다에 걸어두고 키워도 관리하기 좋더라고요. 꽃이 다금다금 많이 끊임없이 피기 때문에 지는 꽃들은 부지런히 정리해주면 새로운 꽃들이 빼꼼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 색상을 합식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려한 8가지의 후쿠시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종류마다 각각의 색상과 잎의 모양이 다 다르니 관찰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친구들입니다. 후쿠시아는 독일의 식물학자이자 의사였던 레오나르도 후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후쿠시아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독특하면서도 유니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친구로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아서 2,000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꽃이 매우 예쁜 친구로 알려져 있죠. 종 모양의 꽃으로 깔때기 모양의 꽃받침이 있습니다. 4개로 입장이 갈라져 있죠. 후쿠시아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실내에 인테리어 하기 좋은 식물이죠. 자라면서 늘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리 형식으로 화분에 심어 두어도 참 예쁘더라고요. 직사, 광선은 피해주되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기물이 풍부한 흙에서 잘 자라납니다. 흙은요,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좋지만 어렵다면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쿠시아는 약간 습도가 높은 공간 선호합니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스프레이나 가습기를 틀어주어도 되고 잎에 물 샤워를 시켜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후쿠시아를 여러 종류 키우면서 느낀 것은 이 친구가 뿌리가 깊게 자라는 특성보다는 옆으로 자라는 편입니다. 때문에 깊은 화분보다는 옆으로 넓은 화분이 더 좋더라고요. 후쿠시아 분갈이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봄쯤에 하면 가장 좋겠죠. 뿌리 상태를 확인하고 흙은 유기질이 풍부한 새흙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또 물빠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 등을 섞어주셔도 아주 좋겠네요. 화분에 후쿠시아를 이제 심어주실 때는요, 한 그루만 심어도 예쁘지만 여러 다른 후쿠시아를 함께 심어도 참 예쁘더라고요. 형형색색의 후쿠시아가 무지개처럼 빛을 낼 겁니다. 후쿠시아를 외목대로 키우면서 화분 아래 여러 색상의 꽃을 심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때도 다른 꽃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자라나더라고요. 후쿠시아는요, 새로 난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친구입니다.
다음에 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는요, 겨울에 혹은 늦은 가을에 후쿠시아를 큰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 줄기를 가감하게 잘라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세 가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후에 새로 나온 줄기에서 꽃이 잘 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후쿠시아는 몇 번인지 궁금하네요. 후쿠시아 옆에는 예쁜 새비름가의 다육식물인 초화와 있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여도 노지월동 문제 없습니다. 다육식물 특성상 가습되지 않게 유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외성종 리빙 수국입니다. 리틀 로즈라고 불리는 수국으로 하얗게 피어났다 점차 붉게 물드는 것이 특징인 수국입니다. 외성종은 낮게 자라는 수국을 말합니다. 연한 보라색의 색감이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유럽 정원장미 나이팅게일입니다. 화려한 듯 하면서도 수려해서 꽃다발로도 많이 활용되는 종류입니다. 우리 정원장미는 다양한 위치와 장소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활용이 폭넓은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햇빛이 충분한 공간이 좋겠죠. 장미는 햇살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잘 자라지만 그늘이 진 공간이라도 4시간 정도 광선이 든다면 별 문제 없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또 우리 장미는 뿌리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많이 부는 공간만 피해주시면 우리 예쁜 장미 잘 키워내실 겁니다. 다음 친구는 벨가못입니다. 농원에는 빨간색, 보라색이 들어와 있어요. 벨가못이라는 식물은 그 자체로 밝은 자연의 향기를 뿜어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벨가못은요, 아로마 오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용 피부 관리용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벨가못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베르가못을 커피와 함께 디저트로 먹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이야기가 있는 식물이 벨가못입니다. 다음 친구 역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바로 자엽 기린초입니다. 우리 자엽 기린초는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액체 비료를 사용해도 좋지만 비료 없이도 생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덩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예쁘게 울타리를 따라서 올라가며 자라나게 됩니다. 색깔이 참 곱고 쨍한 느낌을 줍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내향성 강한 거 알고 계시죠? 또한 햇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묘하게 변화하는 것도 한 가지 큰 재미입니다. 아름다운 클레마티스 의아리였습니다. 다음 친구는 분홍 말발돌이입니다. 분홍 말발돌이는 스트로베리 필즈라고 불리는 신품 원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친구는 러시안 세이즈입니다. 러시안 세이즈는 향긋한 잎사귀와 라벤더 보라색 꽃으로 유명하죠. 다음 친구 수꾼 양귀비입니다. 덩어리로 자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잔털이 조금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꾼 양귀비 다음으로 보실 친구 옐로우 엔젤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얼굴이 비쳤던 친구인데요. 너무 빨리 품절되어서 많은 분들이 재입고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꽃이 노랗게 피어나는 지금 시기도 예쁜데요. 나중에 꽃이 지고 나서 트리안처럼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도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 친구 칼란드리아입니다. 바람에 온몸이 흔들흔들 꽃대가 부러지지 않을까, 꽃봉오리 때문에 꺾이지 않을까, 여리여리한 모습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 친구 생각보다 강한 야생초입니다. 스페인어로 칼란드리아는 종달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귀엽고 깜찍한 분홍색의 종달새 같은 꽃을 피워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철원 석장포는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다른 종류의 식물과 함께 심어도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철포백합 역시 그러한 친구인데요. 꽃꽂이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큼직큼직한 향기 좋은 꽃이 하얀색으로 피어나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들은 칼랑코에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쨍쨍하게 보여주는지 너무 예쁘죠? 칼랑코에는 꽃을 한번 이렇게 피워낼 때 수십 개의 꽃이 오밀조밀하게 물이 지어서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꽃잎이 내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잎이 무성해지고 색깔도 쨍해집니다. 다음 친구는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초본 다년생의 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게 되죠. 개화 시기는 지금부터 여름, 가을까지 쭉쭉 피어납니다. 우리 아스타 꽃은요, 가을까지 기분 좋게 감상을 해주시다가 겨울이 오면 지상부가 마르고 꼭 죽은 것처럼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에는 마른 지상부는 가감없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스타 추위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영하 30도 이하로 잘 견뎌냅니다. 실제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순이 어김없이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는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씨앗보다는 모종으로 구입해서 키우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큰덩이의 비듬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가꾸더라고요. 봄에 이 친구를요, 나물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과 들에서 잘 자라나는 토플입니다. 하얀색 토플이 중품으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잎과 줄기에 털이 나 있는 것처럼 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습 참 귀여운 느낌을 주죠. 줄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나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습군 코스모스 주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흑 코스모스 혹은 초코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진한 색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황색 역시 잘 나가더라고요. 정말 키우기가 좋고 예쁜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하늘 주황꽃이 설이 내릴 때까지 피었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중품 코스모스를 뒤로하고 지금은 소품의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품은 농원에 3가지 종류 있습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쉬운 꽃 고르라고 하면 역시 수근 코스모스는 순위권에 속하죠. 추위에 강하고 다년생 꽃이고 꽃도 사랑스럽기까지 하고 초겨울에는요, 온도와 햇빛이 잘 맞으면 베란다에서 꽃 나오더라고요. 코스모스라는 이름은요, 그리스어로 세상, 질서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근 코스모스는요, 일반 코스모스보다 꽃의 크기가 작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파란색의 꽃이 신비감을 주는 소리아입니다. 시원시원한 꽃의 색상이 푸르게 빛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요, 살짝 수줍은 듯 고개 숙인 모습이 역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길게 늘어지게 키우셔도 멋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아름다운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은 시베리아에서도 월동이 가능할 정도로 내한성이 강한 친구입니다. 기약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친구로 개화는 7월부터 8월 여름에 피어나게 됩니다. 산지의 숲이나 습지에 물기가 많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친구입니다. 햇빛이 많이 비춰주는 공간에서 혹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에 따라서 줄기의 색상이 또 다르더라고요. 중품의 노루오줌 보셨으니 이렇게 소품 친구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품 친구들은 보라 색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주고 난 상태입니다. 겉은 마르면 물 흠뻑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친구는 꽃망울이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 춘절곡이 되겠습니다. 춘절곡을 심는 시기는 서리 위험이 없는 지금과 같은 봄과 가을이 좋습니다. 봄에 식재를 경우에는 습한 환경을 싫어하거나 추운 지역을 좋아하는 다년생 식물들에겐 참 적합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스모그트리 혹은 안개나무라고 불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개화 시기는 지금부터 여름
봄철까지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나서 안개 연기처럼 나무를 휘감는다고 하여 안개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친구, 자주 꽃방망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엄청 피워냈지 뭐예요. 다른 친구들도 차차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방망이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뿌립니다. 고산의 초원에서 온 친구죠. 꽃방망이로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은 좋은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범부채입니다. 범부채는요, 외떡잎 식물로 백합목, 북꽃과의 여러 해살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는 중부 이남의 섬지방이나 해안가를 따라서 자라나는 다년생 초본이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잘 자라나는 식물로 정착을 했습니다. 와인컵 지선이가 이렇게 와인잔 같은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수영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와인컵 같은 뽕긋한 느낌을 주는 꽃이 피어납니다. 이 친구 노지활동 가능한 다년초 식물입니다. 보통 지손이 풀들은요, 노지활동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컵 지손이는 다른 지손이 종류의 꽃에 비해서 더 꽃의 크기가 크게 피어나죠. 웨딩찔레 역시 꽃을 가득 피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미찔레라고도 불리는 웨딩찔레는 화사한 핑크빛이 참 예쁜 친구인데요. 살짝 딸기 우유처럼 분홍분홍한 느낌을 휘감고 있는 친구입니다. 커다란 꽃을 피워주죠. 찔레는요, 산복이 잘 되는 식물에 속합니다. 또 햇빛을 참 좋아하죠. 요즘에는 장미와 찔레를 합쳐서 다양한 품종을 많이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1년에도 여러 번 꽃을 피워주는 사계 찔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색 찔레는 꽃이 피어나고 지는데 총 이 과정에서 3번의 색상이 변화한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색감 정말 쨍하고 화려하죠. 주홍빨강 찔레입니다. 눈이 부신 다홍색의 느낌도 있는데요. 원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홍빨강 찔레 역시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찔레는요, 겉은 마르면 물을 흠뻑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물과 햇볕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골드 찔레의 오렌지 빛깔 색상도 참 곱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찔레는 진핑크 겹찔레입니다. 한두 가지의 색깔을 보다 보면 매력에 다 빠져서 어느새 저도 거의 10종류 넘는 찔레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매력 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자수정입니다. 이름도 예쁜 무늬자수정은요, 꽃피는 모습이 자수정처럼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잎의 하나하나에 무늬가 다 다르게 있는데 섬세한 느낌을 주죠. 무늬자수정은 무늬누리 장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자수정의 꽃들은 둥근둥근 공 모양을 형성화하면서 피어나게 됩니다. 수수한 듯 보이지만 화려한 느낌도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흔히 오대말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설고화라고 하고 오대말이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삼국에서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그런 친구는 확실한 거죠. 오대마리는 처음에는 하얀색 혹은 오렌지색으로 피어나다가 핑크색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꽃과 추위에도 강해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화사한 느낌을 주는 무늬담쟁이입니다. 내한성 역시 강한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로서 무늬종 고려 담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인 친구입니다. 묵은 아이일수록 목대가 굵고 잎이 풍성해집니다. 다음 친구는 국화 중에서 꽃의 크기가 작고 아담한 편에 속하는 소국, 사계 소국입니다. 해가 잘 드는 공간 참 좋아합니다. 또 이 친구가 매력인 게요, 개화 기간이 깁니다. 오랜 시간 환경 잘 맞으면 꽃을 사계절 내내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도 참 예쁘죠. 그 옆에 친구는요, 하얀색 비덴스입니다. 지난주 노란 비덴스 참 인기 좋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 이렇게 비덴스도 입고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비덴스는 꽃대가 길게 위로 올라와 자라는 편에 속합니다. 개화 기간 5월에서 10월까지 가장 선명하게 꽃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꽃은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다음 친구는 백두산 가는잎 꼬리풀이 되겠습니다. 여러 꼬리풀 중에서 백두산 가는잎 꼬리풀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백두산이 원산지로 흰색의 꽃이 피는 범의 꼬리입니다. 잎은 이렇게 새엽으로 가늘고 길쭉합니다. 합식해서 풍성한 느낌을 주게 하여서 키워도 참 예쁘더라고요. 뾰족뾰족한 잎이 매력인 겨반개입니다. 석주가의 페랭이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개화 시기는 지금부터 9월까지 피어나고 키는 30cm에서 50cm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노지활동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을을 밝혀준다 하여 이름이 붙은 주명국입니다. 농원의 소품, 중품, 그리고 미니 주명국 중품이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가을을 밝혀준다 하는 것처럼 꽃이 매우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참 국화가의 꽃친구들이 미모를 뿜뿜 뽐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군계곡 역시 국화가의 다년생 식물이죠. 양지에서 잘 자라고 이 친구 특징이 건조에 강하더라고요. 시든꽃은 바로 제거해 주시면 개화를 촉진해 줍니다. 이 친구는요, 포기가 금방금방 커지는 편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풍성한 느낌이 한가득인 금계곡이었습니다. 다음 친구는 수근 베로니카입니다. 로얄 블루라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여름철을 대표하는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단에 무리지어 심으면요, 더욱 아름답습니다. 화단 장식용으로 참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영이 예뻐지고 있는 히말라야 등불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히말라야 등불을 뒤로 하고 보여드릴 친구는 겹붉은 뱀무입니다. 장미를 닮은 빨강 혹은 주황의 겹꽃이 피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칠레 중부가 원산지인 장미과의 단연초입니다. 우리 뱀무 종류들은요, 생명력이 강하죠. 5월부터 여름 사이에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다음 함께 보실 친구 아겔리엄입니다. 한국의 불로화라고도 불리는 친구인데요. 그 이유는요, 초여름에 개화를 시작을 해서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어서 늙지 않는 꽃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화라고 불리네요. 멕시코가 원산지인 친구로 꽃 모양은 엉겅퀴를 조금 닮은 듯도 합니다. 때문에 멕시코 엉겅퀴라고도 불립니다. 꽃말은 변치 않는 신념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루비 페랭입니다. 페랭이 속은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빨간 색감이 뚜렷한 것이 특징인 루비 페랭이. 참 예쁘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다만 과습에 주의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신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주면 좋습니다. 다음 친구는 다육식물 송엽국입니다. 별사탕 같은 꽃이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와 있습니다. 송엽국은 소나무의 잎모양을 담고 꽃은 국화꽃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통통한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잎이 살짝 처지고 말랐다는 느낌이 들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 역시 예쁜 친구 채송아입니다. 꽃은 맑은 날에 잘 피어나는데 이 친구는요, 이렇게 하나의 꽃에 다양한 색감이 물들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꽃에서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등 다양한 느낌이 나타나죠. 여느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꽃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독특하고 개성 만점인 붉은 인종입니다. 음지에서도 잘 죽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대단한 편에 속하지만 역시 햇볕이 잘 드는 공간 훨씬 좋아하겠죠. 우리 붉은 인동은요, 물이 전체적으로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꽃의 색상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다음 친구는 아름다운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틸벨입니다. 같은 종류여도 색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흠칫 다릅니다.
아스틸베는 5월에서 6월이 되면 여러 개의 작은 꽃이 함께 모여서 피어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촛불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흰색, 핑크, 빨강 등 다양한 색상이 참 예쁘죠. 꽃은 은은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스틸벨은요, 겨울이 되면요, 모든 줄기가 가지가 시들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꽃과 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친구는 겹에키네시아입니다. 노란색과 진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지금부터 9월까지 개화 기간입니다. 매우 강한 햇빛과 노지, 건조에도 강합니다. 야외에 식재를 하셔도 충분히 잘 살아남죠. 꽃이 오래될수록 꽃 부분이 볼록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꽃이 밑으로 처지는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에키네시아만의 특징입니다. 해바라기 루드베키아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차와 약용으로도 이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장미목의 낙엽 감목인 겹꽃 인가목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죠. 해가 잘 드는 공간에서 통풍시켜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예쁜 꽃이 뽕 올라오게 됩니다. 농원 텃밭에 이렇게 톱불들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줄기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내주고 있네요. 역시 시간의 흐름에 맞게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참 예뻐요. 로벨리아 친구들도 예쁜 꽃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벨리아의 꽃말은 정숙과 겸손이라고 합니다. 정원에서도 잘 자라나는 친구죠. 다음 친구는 알프스 안개 페랭입니다. 약간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친구로 겉흙이 전체적으로 다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분에 키워주시면 포기가 점점 커지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아름다운 황금 달개비가 예쁜 보라꽃을 이렇게 피워내주고 있네요. 잎장은 총 3개고 이렇게 보라색과 살짝 푸르른 청색이 절묘하게 섞여있는 색상 보여줍니다. 칼라는 한데 모여 놓으면 다양한 색감 때문에 무지개를 연상시켜주는 식물이죠. 여러가지 색상으로 정원을 조경할 수 있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하죠. 꽃말은 절실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최저 20에서 30도 영하의 온도까지도 노지활동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세요. 하지만 건조에도 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휴켈라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